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출근길에 이제 새벽에 좀 짬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과 노하우를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 게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한 20대 후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돈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자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됐으니까 한 200배 정도 불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불렸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큰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 있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실행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임드이신 우성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재테크 베스트셀러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되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월급쟁이 중에 적금을 들어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사업자도 사업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제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오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가진 빛의 가치를 낮추고 이거를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한 자원인 부동산이나 이제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빛은 가면 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 이걸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큰 돈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본인이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우성님은 부의 인문학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쓰레기가 되는 현금을 빌려서 자기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빌려서 이거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 그리고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짜 돈에 목매이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실물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더 많아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져서 국민의 부가 결국에는 정부로 이전되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짜 돈인 현금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돈을 모을 때마다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산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다라고 해가지고 바닥 사이클에 가고 있는데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빛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시도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유명인들이 나와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사실 좀 다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빚을 감당 가능한 선에서 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뭐 월급 외에도 다양한 수입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재산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자본주의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사실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차트를 맹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참고 사항일 뿐 차트를 맹신해서 투자할 수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여기서 진입 시점, 여기 매도 시점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 저점과 고점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최고의 방법은 이제 내부자 정보인데 그거는 얻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시간이 없거나 투자할 시간 또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QQQ나 이런 SPY 같은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을 사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평균적인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투자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거는 부동산이다. 왜냐면 이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어렵고 비합리적인 모습이나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불린다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으로 옮겨 놓는 곳이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다. 안전하게 지키면서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이익을 볼 때보다 손실일 때 더 심리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을 때보다 이제 손실이 생겼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손실 회피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20대 또는 더 빠르게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에 이르면서 좀 시간적으로 다급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 깨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이 가짜 머니를 리얼 머니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를 꾸준히 실천해야 나중에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욜로적으로 살다가는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물론 평균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뭐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 그냥 사두고 빅테크 사두고 그냥 냅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에 이렇게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조적 혁신, 뭐 전기차, 아이폰 등이 나타나면 자본주의 경제는 파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혁신은 그냥 자본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가, 기업가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탐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전 혁신은 이제 뭐 팽이라고 해서 아마존, 페북, 넷플릭스, 구글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패러다임이 시프팅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양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AMD, 뭐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뭐 양자 컴퓨팅 등 이런 곳에서 유망한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법칙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의 투자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사는 거를 사면은 이미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누누이 강조하는데 분산 투자를 그냥 내가 모르는 종목에 뿌려놓는다고 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차라리 내가 매주 또는 매일 공부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우성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집중 투자해라.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다. 내가 잘 아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렵다면은 가장 안전한 미국의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내 초과 수익률을 얻으려면 저처럼 내가 잘 아는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게 그냥 애매하게 아무데나 뿌려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가진 거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해라. 그래서 뭐 저도 요즘 뭐 운동도 새로 시작할 거고 이제 뭐 강의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또 육아도 하다 보니까 아이온큐 주가를 아예 확인도 못하고 잠들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의 주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 알면은 지금의 주가는 그냥 흔들리니 파도일 뿐입니다. 떨어지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매일 주가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싸게 사야 합니다. 뭐 요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차트 분석을 통해 뭐 구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고 RSI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참고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비싸다, 싸다라는 판단의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남들이 다 사고 핫해지고 뜨거워졌을 때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신규 진입하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사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비관적일 때 4불, 5불일 때 또 꽤 많이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소수의 투자자들의 편에 서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이제 제가 대단지 회장직을 하면서 몇 명 만나봤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투표자나 국민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어차피 자본주의는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잘하려면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저 사람과 서로 같이 합의를 해서 이 사람과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무조건 국가 또는 정부에게 의존하게 되면은 그거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어쨌거나 저의 핵심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소비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줄여서 이 가짜 돈인 현금을 확보를 해서 진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길에 도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이제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벌써 5월 중반입니다. 1년의 절반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들 올 한 해 더욱더 부자 되시고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의 채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구독자 4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4만 명이 되면은 제가 미국에서 고이고이 소중하게 가져온 기념품들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바람이었습니다.